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8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감사 스마일이 어제 이 손가락, 제가 새끼손가락에 지금 핀을 갖다가 제거하는 바람에 어제 이제 아침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또 찐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전체 공지를 갖다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그리고 항상 저에게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찐팬분들 덕분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는 저의 또 팬이라는 분이 저희 캠핑장도 한번 오라고 초대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특별 방송을 갖다가 해드렸는데, 이걸 못 보신 분들은 데이터로 바라보는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윤재, 지금 현재는 랩장님이시죠. R114 윤재 팀장님께서 작년 10월 달에 10월 한 말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좋은 오프라인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갖다가 다시 10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봤을 때, 물론 내용이 뭐 제가 또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한번 1년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또 한번 보시면 상당히 여러모로 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원래는 회원 멤버십 영상이지만 그래도 저희 팬분들 전체 공개로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나의 인사이트,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또 바라보는 이 인사이트를 갖다가 한번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9월 7일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전혀 안 식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32억, 반포자이는 50억을 돌파했고요. 분당 효자촌도 체육관을 갱신했습니다.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동, 마포, 광진, 동작 같은 비규제 지역들도 규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잡으려는 사람들로 계약금부터 넣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생활 필수품이라 막아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거고, 그 전에 수도권 아파트를 잡은 사람과 못 잡은 사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야. 자본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움직여야 돼 라는 이런 이야기. 또 저는 또 반면에 또 고양시의 시간이 또 오고 있다. 토호제 확대가 지금 당장 뭐 될지 또 추석 이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추석 전보다는 추석 이후에 토호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또 거래도 좀 많이 되고 있는데, 6억에서 9억, 10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 또 역세권의 대단지에 또 신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신축 아파트들은 아마 지금보다 가격은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어제,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미국 연준에서 또 금리를 0.25포인트를 스몰컷을 일단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내에 두 번이나 또 추가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9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뭐,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또 두 번 더 추가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는 또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와닿지 않는 분들께 좀 이야기 드리면, 지금 현금이 급속도로 지금 썩어가고 있다, 녹아 들어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레이 달리오님의 그 블로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서울에서도 삼계탕 한 그릇이 이제 평균 18,000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짜장면도 2022년만 해도 6,000원대였는데 이제는 7,500원을 찍고 있고, 삼겹살 가격이 잠시 내려앉는 건 착시일 뿐인데 전체 흐름은 명백합니다. 우리 지갑 속의 지폐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외식 물가가 올랐다는 차원이 아니라 현금이 썩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저축을 지금 갉아먹고 있고, 은행 통장에 1억을 넣어놔도 몇 년 후에는 그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삼계탕 값이 오르는 만큼, 아파트 보증금이 오르는 만큼 똑같은 돈이 우리를 더 가난하게 지금 만들고 있고, 정부는 대출을 쪼이고 있고 금리를 흔들고 있고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시장에서는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고, 특히 서울의 집값은 규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숫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전국
주택시장이 약보합을 보일 때 서울망은 0.45% 올랐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금보다 집이, 자산이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지금의 현실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현금은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으니 그 현금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돈은 써버리란 말이 아니라 소비로 사라지는 돈은 더 빠르게 증발되기 때문에 현금을 단단히 자산에 파킹을 해 두시고 그것이 집이든 달러든 주식이든 실물에 닿아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될 때다, 행동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은행 지점장이 말해준 충격적인 진실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9억의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건물을 사면 20년이 지나면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은 9억은 그 가치가 절반인 5억 정도가 된다. 내가 사놓은 건물은 2배 올라서 20억이 되고 그 이후엔 10년만 지나도 내가 갚을 돈이었던 9억의 가치는 반의 반이 되어서 2억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내가 사놓았던 건물은 40억이 되고요. 이제 9억을 갚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나 대신 대출을 줄여주고 있고 이것이 부자들이 건물과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다. 그래서 감독님들 만이라도 내 능력과 여력이 되시면 진짜 내 자산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주택,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라는 말씀을 더욱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아침마다 강조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만 진짜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거는 제가 행동경제학에서 읽었던 책에서 내용인데 평소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던 이가 부동산 투자를 언급하기 시작하고 핵심 지역의 가격 상승이 인접 지역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아마 저는 이런 것들이 빠르면 올 연말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올 하반기가 이런 타이밍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내년에 2026년에 공급 절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윤재 팀장님께서도 2026년 키워드를 공급 절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전세나 월세 가격이 이제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이제 집을 갖다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할 거고 그렇게 이제 풍선 효과가 확대가 되면 평소에 언급이 없던 지역까지 투자자가 몰리고 그러면 그때는 결심을 내려야 된다. 그때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 왔다. 이걸 가만히 복귀해보면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올랐다가 2021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이제 좀 꺾였거든요. 이때 또 매도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매도 타이밍을 갖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30억 클럽은 전수 검증 대상이라고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이후에 국토부라든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경찰청, 특사경이 거래를 전수 검증하겠다는 국가공인 부잣집의 기준 금액이 보시면 30억 클럽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30억, 우리 집이 30억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되고 30억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아마 검증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으로 더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포라든지 성동, 그 다음에 강동, 그 다음에 동작 이런 쪽에 있는 분들, 이런 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들 지금 매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지금 토지 확대를 갖다 하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도 어제 이제 토지를 갖다 또 다시 연장하는 것들을 보니까 일단 뭐 성동이라든지 마포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강동을 또 묶이면 이런 풍선 효과 여기를 묶으면 그 인접지역으로 이제 집값이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추석 이후에 아마 토지 확대라든지 토지 확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조정지역으로 또 묶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네, 오늘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서론과 본론을 갖다가 따로 나누지 않고 제가 있는 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 주제를 하면서 바로바로 또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론은 지금 아니면 서울에 집 못 산다 집코노미의 이송열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실수요자들이 진짜 다급해졌습니다. 9월 7일 대책이 나오면서
제로 효과. 어제 트루카피님께서 빠숑님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따로 이제 이번 주에 영상을 갖다 준비를 할 거고요. 진짜 제로 효과, 제로 콜라를 갖다가 들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비유가 정말 멋졌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수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6.27 대책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6.27 대책 나오고도 좀 약간 9월 7일 대책으로 이 공급 대책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조금 이제 풀렸던 그런 9월 7일 대책 나오기 전에 엠바고가 좀 풀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진짜 9월 7일 전후로 해가지고 정말 계약을 갖다 정말 많이 한 것 같고, 특히 강남 3구, 용산구를 제한 마포라든지 성동, 영등포, 양천, 강동, 동작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진짜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또 실제 실거래가 또 많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6월 27일 대책 이후에, 6.27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가 절반 이상이 다 상승 거래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정부가 6.27 대책과 9월 7일 공급 대책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9월 7일 공급 대책을 갖다 내놓으면서 진짜로 수요 억제를 갖다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1주택자들은 진짜 은행 대출을 끼지 않고, 1주택자들은 6개월 처분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로 내 집을 갖다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내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내 집을 팔고 움직이려고 보니까 이미 내가 가려고 했던 지역은 내 집 팔 그 동안에 더 많이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정부 대책을 갖다가 나오기 전에 조금 먼저 움직였던 분들이 위너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수요 억제라든지 또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정부에서 더 큰 규제를 갖다가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 또 특히 1주택자 중에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다급해진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다들 추석 연휴 전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 9월 7일 공급대책이 진짜 시장에 오히려 이제 도화선이 됐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을 지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드리는데, 아직까지 고양시는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제 이제 트루카피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경기도도 9월 대책 이후에 15,000건이 아마 9월 달에 실거래가 찍힐 것이다. 그래서 수원, 부천, 고양, 의왕, 동탄이 정말 많이 실거래가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양시는 덕양구 아파트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실제 거래가 많이 됐고, 실거래가를 조금 빨리 올리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한 달을 꽉 채워서 지금 올리는 지역도 있다라는 것들을 감스님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9억 이하 아파트들, 또 6억 이하 20평대 같은 경우는 이런 아파트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이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서 조금 내가 의사결정을 갖다가 추석 이후로 생각을 갖다 하셨던 분들 계시면 차라리 추석 전에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하고 아니면 내가 실제로 좀 움직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제도 그런 감사스마일 멤버십 회원 가입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감사스마일 여기 보면 덧보기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땡큐 스마일 TV 여기를 딱 검색하시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채널에 가입만 하시게 되면 이 파란색 버튼,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4,990원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제가 횟수 제한 없이 이렇게 상담에 또 응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내 집 마련 갈아타기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감사스마일TV 찐팬이 되어주시면 되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제가 회원 멤버십 영상이 지금 100개 정도 있는데, 진짜 제가 작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고 올 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진짜 공부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진짜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꼭 내가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진짜 이 멤버십 영상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시청을 해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100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60분 정도 되거든요. 지금 멤버십 회원이 100명까지만 제가 이런 혜택을 제가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금액도 올리지 않을 거고요. 근데 앞으로 100명이 넘어가서 인원이 더 증가된다고 하면 저도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제가 이런 것들 혜택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LH 직접 시행, 지방에도 동일 적용하겠다. 청약제도 개편도 병행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LH가 직접 시행하는 게 생각만큼 이게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청약제도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말 그대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실천 계획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층들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생각을 갖다가 그래 나는 공공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일단 공공분양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한 공공분양은 거의 없을 거고 나누명 아니면 선택형, 즉 다시 말해서 LH랑 나누는 거 아니면 내가 10년이나 5년을 살고 그때 가서 이제 분양을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해 나가는 그런 분양 상품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지어지고 그냥 5년 안에 입주가 될 수 있는 그렇게 LH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YTN 또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주택 직접 공급 시행사로 등판한 LH 그런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물론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되긴 되겠지만 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의문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LH의 이렇게 실행 역량에 대해서 지금도 LH의 부채가 많이 있고 더 나가서 지금 이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처럼 쉽지 않은 건데 이런 또 인력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계획들이 빨라야지 6개월 안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더라도 5년 안에 물론 입주를 시킬 수 있겠지만 그런 해당되는 땅들을 필지가 3기 신도시에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 직접 시행하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시공사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빨리빨리 되지는 않을까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의문이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실현이 된다고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 감사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 20분 동안 더 많은 이야기를 갖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2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조금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드리려고 오늘도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막 꼬였는데 중요한 거는 LH가 공급을 하겠다, LH가 시행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믿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공공분양을 갖다가 지금처럼 3기 신도시처럼 온전하게 내 걸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그걸 온전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LH의 적자라든지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LH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효과가 거의 반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LH계획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과 실천 가능성, 실현 가능성에 관해 그런 괴리를 갖다가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25% 지금 내렸잖아요. 앞으로 미국 연준에서 두 차례나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하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미국과의 그런 이것들을 갖다가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로 정부에서 이 수요 억제 이 방법으로 과연 얼마나 부동산을 갖다가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 냉정하게 제가 되묻고 싶고 중요한 거는 6.27 대책보다 9월 7일 공급 대책이 더 효과가 지금 더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가 행동할 시기다. 각자가 행동할 시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생각하는 것을 작게라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9월 18일 아침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